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4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이제 핵 위기로까지 고조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0.5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79%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66% 급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제 다우존스는 이번 주까지 해서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이번 한 주간 1.3%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한 주간 0.8%,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1.7%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의 수위는 이제 점점 더 높아져서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제 갈등이 핵 위기로까지 번지면서 굉장히 진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아시아장에서 러시아군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동되고 있는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의 원전을 점령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포리자주에 있는 원전 단지를 러시아군이 포격을 해서 일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네, 또한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핵 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역시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 또 그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핵 전쟁 가능성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제 이 전쟁이 핵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폭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월가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요. BCA 리서치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 투자기관은 이제 핵 전쟁에 따른 종말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여기 보고서 내용인데요. We would assign uncomfortably high 10% chance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불편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10%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갈등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리가 투자 심리를 크게 짓눌렀습니다. 네, 구글은 이제 러시아 내에 있는 모든 광고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러시아에서 모든 신규 판매와 서비스를 중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또한 비슷한 방침을 밝혔었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러시아의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같은 경우도 유럽 철수를 얘기를 했고요. 이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전쟁 우려가 다시 핵 위기로까지 증폭하면서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복귀를 했습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1.74%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의 자본이 몰리면서 금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금은 이제 전통적인 안전 피난처로 불리는데요. 금 가격은 현재 이제 1970달러대를 나타내면서 거의 온스당 2,000달러까지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금 가격이 온스당 1,800달러였는데 이제 거의 2,000달러 가시권으로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오른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인 팔라듐의 경우 이제 장중 3,000달러에 돌파를 했습니다. 온스당 3,000달러에 돌파를 했고요. 이제 또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귀금속 시장뿐만 아니라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역대 최고치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 네, 알루미늄 가격 그리고 또 밀 가격 같은 농산물 가격도 이제 크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시장, 원자재 상품 시장 즉 원유와 곡물, 밀과 같은 곡물 시장에서 이제 역사상 있었던 최악의 공급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원유 시장이 굉장히 빠듯했던 상황에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빠듯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전쟁 우려까지 터지면서 이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WTI 유가는 7%또 급등하면서 배럴당 115달러로 올랐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브렌트유 역시 118달러로 올랐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유가는 거의 2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캐나다를 제외한 이제 다른 서방국들은 아직까지는 에너지 제재는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제 서방의 제재가 에너지 측면까지 넘어간다면은 정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제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발을 빼고 있고 또 원유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거래 당사자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꺼리면서 가격은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관련된 전문가 멘트입니다.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자산운용의 이제 디렉터 발언인데요. I think the market perhaps is in a bottoming proces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지금 저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이슈가 어떻게 이제 더 추가로 주가를 끌어내릴지 아니면 이 수준에서 반등을 할지는 알기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있을 때 매수를 하라는 교훈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반등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갈등 시기에는 저점 매수를 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지만 모든 전쟁과 모든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2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는 굉장히 큰 폭의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2월 신규 고용이 67만 8천 명 증가를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44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의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이제 3월 15일 FOMC를 2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2월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예고한 긴축의 경로를 자신감 있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을 해도 이제 가계에 대한 충격이 조금 덜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2월에 실업률 역시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3.8%는 2020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실업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즉 이제 코로나 때 도입이 됐었던 비상적인 완화 정책도 이제 조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인식이 연준에서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고용 지표 세부 내용을 조금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증시에 있어서 부정적인 뉴스만은 아니었습니다. 고용이 호조를 보여서 이제 연준이 긴축을 가속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면은 증시에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고용 지표를 상세하게 뜯어보면 2월에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월에 대비해서 0.01달러 그러니까 즉 1센트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통상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많은 요인들, 예를 들어서 뭐 유가라든지 에너지 가격, 뭐 이런 거는 변동성이 심하고 조금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임금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제 임금이 오르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은 이제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2월에 고용 시장이 호조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금 상승률은 1센트에 불과하면서 이제 인플레이가 그렇게 가속화하지는 않겠다. 고용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연준이 이에 대해서 뭐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임금 상승률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 발언인데요. 오늘의 고용 지표는 이제 another proof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아주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그래서 이 미국의 견조한 경제는 rapid tightening cycle, 아주 빠른 이런 긴축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제 고용 지표의 디테일, 고용 지표의 세부적인 내용은 주가의 bullish,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고용 창출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높아지는 반면에 임금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어쨌든 오늘 핵 이슈 때문에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시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이 극도의 위험 회피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하고 이제 또 여는 주요 인사 발언이 나왔는데요. 시카고 연은 총재인 찰스 에반스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특히 이제 소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에 돌입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원래 비둘기파적인 인물, 즉 통화 완화를 조금 지지하는 인물인데 최근에 연준의 정책은 굉장히 이제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금리 인상 및 긴축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간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전쟁 전에는 현재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아무래도 고점을 찍었다, 이제 피크를 쳤다라는 이 해석이 조금 많았습니다. 물론 물가가 높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이제 고점을 기록을 했고 이제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또 유가가 오르고 또 모든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수준보다도 이제 더 높아질 수 있고 고점의 타이밍이 더 뒤로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스 이코노미스트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이 시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시사하냐면 inflation in March is going to be stronger.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3월의 인플레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이제 시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3월 FOMC가 열리기 전에 나오게 되는 마지막 주요 경제 지표가 되는데요. 이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8%가량 급등을 했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JP모간 애널리스트 분석인데요. 이제 유가가 10% 상승할수록 물가 상승 속도는 0.3% 빨라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최근에 물가 급등세를 고려하면 이제 3월 CPI가 굉장히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대목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이제 1.7%대로 하락을 하면서 금융주 또한 크게 내렸습니다. JP모간, 바클레이스, 웰스파고 모두 큰 폭으로 내렸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 거의 5%에 달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온 개별 종목 중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경우 독일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유럽에 만약에 독일에 공장이 생기게 된다면 이는 유럽에서 생기는 테슬라의 첫 대형 조립 공장이 되고요. 또 당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모델 Y 생산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 나왔지만 테슬라 주식은 전체적인 주가 지수 하락에 연동해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조금 특이한 주식 중에서 이제 코스트코 대형 상부용 물류 판매점이죠. 코스트코에 대한 조금 재미있는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제 바클레이즈는 코스트코의 주식이 이제 역대 최고의 주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고트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Greatest of all time이라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하고 목표 달러는 $570로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525 수준이죠. 하지만 이제 전체 지수에 연동해서 코스트코 역시 1.4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이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증시는 전체적으로 무거운 흐름을 보였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다음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